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거에 혁명적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1차, 2차, 3차가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어떤 기술이겠어요? 통신기술이나 IoT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나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큰 변화를 일으킬 끈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초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능화해가 초지능화해가지고 하면 사회 경제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자, 산업혁명이 뭐냐 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사물 인터넷, 디지털 기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통신기술하고 융합돼 가지고 초연결되고 초지능화돼 가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은 1차는 전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인터넷, 4차는 사물 인터넷 똑같은 거죠, 그죠? 저기서는 1, 2, 3차는 하나하나 기술들인데 여기는 좀 많죠, 기술이. 사물 인터넷,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사회 전반에 변혁을 가르치고 특히나 사람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 해가지고 산업 구조나 사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기술이 많죠. 4차 산업혁명은 그죠? 1, 2, 3차 산업혁명은 각각 하나씩인데 빨간 줄 끊고 박스 쳐놨으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박스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 2, 3차,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런 연계선상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서로 초연결되고 초지능화돼가지고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나 사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신 쪽에 갖고 보면 이렇게 이제 80년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전기통신, 그다음에 2000년대는 정보통신, 2010년대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정보통신, 정보를 연결하는 그런 시대였고, 사물 인터넷, 사물 통신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발전돼 가지고 사람 인터넷, 사물 인터넷, 공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만물 초지능 통신이 가능한 만물 인터넷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와 같이 만나서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한다는 말은 내 데이터를 실제 있는 사물 인터넷에서 나온 센서 데이터를 내가 지금 CPS 디지털 트윈을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 컴퓨터에 넣는 데다가 인풋 조건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쓰는데, 자, 그렇게 쓰는 기술, CPS는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팩토리에 넣으면 스마트 팩토리, 팜에다 쓰면 스마트 팜, 이렇게 산업별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찾고 문제를 예방하고 사전에 탐지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하나의 어떤 서비스 기반의 인프라다. 그러니까 한국 이런 게 다 인프라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되는. 근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걸 구축을 하는 그런 인프라 기술이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그 센서도 있고 통신 모듈이 탑재돼가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상세계에서 뭔가 솔루션 찾도록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다. 그죠? 사물 인터넷 지금.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발전 단계는 IBM에서 정의했을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요쪽은 조금 말을 많이 좀 해놔서 뒤쪽에서 똑같은 걸 갖고 자, 1단계는 디바이스 연결 단계, 2단계는 인프라 구축, 3단계는 산업 변신 서비스.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는 디바이스
디바이스라는 센서하고 통신 모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사물 간의 통신을 사물과 사물이 통신을 하면서 열려서 닫아줘 이렇게 약간의 지능화되어 있는 뭐 기기가 알아서 사람이 개의 없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사람과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공간과 연결된다. 이 말은 가상 세계로 갖고 들어왔죠. 현실 세계를. 그래서 산업별로 스마트 팜이니 스마트 팩토리니 제조 산업이니 하는 거에 그런 세 가지 발전 단계로 돼 있다라고 IBM에서는 제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사물 인터넷이 그런 단계로 지나가고 있다 하는 거죠. 발전 단계가 IBM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모니터링 하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연결해 가지고 사물 간 통신하는 시대에서 그 다음에 산업별로 해서 물리적 세상에서 가상 공간을 갖고 왔고 가상 공간에서 어떤 가상 공간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팜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솔루션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됐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모니터링에서 문이 열리는 자체인지 수위가 높은 일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사물 통신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약간의 제어를 하기 시작하고 지능화되기 시작했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이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연결하고 제어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단. 가스 밸브가 열려서 닫혔어. 그래서 내가 닫아줘, 열어줘. 그거를 내가 하던 모니터링을 하던 사람이 하던 시대에서 다시 사물과 사물이 하는 그런 시대로 해서 초기의 사물 인터넷은 연결과 제어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거를 자꾸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하기 시작했고 사람이 기회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지능화 고도화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가상 공간하고 연결되면서 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플랫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니터링 제어하던 연결 제어의 시대에서 최적화 자율화를 통한 지능화 고도화 단계로 가고 있다. 단순 제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단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산업도 보면 제조도 옛날에는 제조사 간의 가전 제조사 간의 경쟁이었다면 지금 유통과 제조사 간의 경쟁 의료도 사후 치료 방식이었다면 사전 건강 관리 사전에 건강 케어 헬스케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 물류도 소비자 맞춤형 배송 경쟁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특히 여가 시간 이런 것들도 단순히 휴식을 위한 사업 이런 데서 사물 인터넷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시간 활용 중심의 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제조업 중에서도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춤형 적정 대량 생산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품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사물 인터넷. 그래서 사물 인터넷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모니터링 하던 시대에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돼 가지고 서로 제어하고 하던 사물 통신의 시대에서 그게 사람까지 연결되고 공간까지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 됐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만물 인터넷 시대로 점점 발전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만물 인터넷 시대가 최종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인터넷 시대에서 사물과 사람과 사물 인터넷에서 지금 만물 인터넷 시대에서 2030년대는 만물지능 인터넷 시대까지 갈 거다. 이런 명칭은 전문가들이 다 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학년적 지능 시스템까지가 만물지능 인터넷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개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산업에서는 요렇게 어떤 경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물통신에서 사물인터넷에서 만물인터넷에서 만물 조지는 인터넷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분야 산업 분야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벌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뭐냐? 사물은 뭐냐?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물건을 사물이란다. 그죠?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네트워크에 연결됐다는 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통신 모듈이 당연히 사물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는 이렇게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게 활성화되면서 사람이 사용하는 TV, 게임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사람 인터넷이 되고, 사람들이 연결되니까 내가 게임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끼리 휴대전화도 하고 하는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무슨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되고 디바이드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은 이런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되죠. 그 네트워크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통신 단말기를 가지고 어떠한 정보 통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걸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그 유비쿼터스 공간이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가지고 항시 내가 그런 통신도 할 수 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유비쿼터스 공간이 되겠죠, 그죠? 유비쿼터스 공간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뭐냐? 이렇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는 센서와 네트워크 연결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통신 모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의 역할은 센싱과 피드백 역할이 있다. 그래서 여러 역할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센서가 있고, 이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니까 항상 통신 모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있는 센서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도 있어야 되겠죠. 전원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 블루투스의 통신 모듈하고 배터리하고 센서가 결합되어 있는 것. 그 자체를 센서 노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게이트웨이, 라우터라 불리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이런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있어. 이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를 무슨 센서 네트워크이다 그래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연결되면은 그거는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스타트를 했으니까 알아야 될 게 인터넷이 뭐냐? 인터넷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인터넷이다. 그죠? 그럼 네트워크는 뭐냐? 네트워크 이제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는데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물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 그 안에 센서가 있고 통신 모듈이 있어. 그런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사물 통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물 디바이스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게이트웨이라는 놈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면 사물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트워크야. 그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뭐랬어요?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자, 그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물통신 그런 네트워크, 사물통신 네트워크들이 연결돼. 그러면 그거를 인터넷이 되고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되는 게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뭐냐?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게이트웨이를 통한 라우트라는 통한 놈을 갖고 연결된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사무네트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자,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통신할 때는 컴퓨터 통신할 때는 뭐 영어를 쓸 거냐 한국어를 쓸 거냐 이런 거 갖고 또 만국 공통은 영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끼리 네트워크일 때는 이더넷이라는 어떤 통신 기술 규격을 갖고 이야기를 해, 통신을 해. 그때 주소는 맥이라는 주소를 갖고 갑니다. 맥 주소. 그건 여러분들 유심 칩을 개발할 때 생산할 때부터 고유 번호가 있듯이 그 고유 번호를 갖고 이 허브를 통해서 스위칭 허브를 통해서 이더넷을 통해 가지고 만국 공통 이더넷을 통화를 하지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끼리는 이더넷과 맥 주소를 갖고 통신을 하지만 근거리 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예요. 하지만 그게 라우터를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까지 별나라 네트워크까지 가려고 하면 어느 나라 별나라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주소 체계가 필요해. 그래서 그 어느 나라 별나라인지 그 안에서 어느 별인지를 아는 주소 체계가 IP 주소 체계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축이에요. 그래서 어느 네트워크인지가 네트워크가 너무 숫자가 많아. 연결된 숫자가. 그럼 그거를 할당을 좀 많이 주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뒤에 그 주소, 그 컴퓨터 주소가 통신 주소가 어딘지를 주는 이런 할당 체계를 V4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IoT 센서가 너무 많아지고 통신 기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주소를 할당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IP V6 체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서 거의 무한대로 주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IoT가 급격하게 숫자가 불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에 내가 앞에 있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가 너무 많아.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를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고 그 네트워크에 그 별나라의 몇 번째 그인지, 몇 번째 그인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게 좀 작아, 그럼 네트워크는 좀 작게 주고, 이것도 좀 작게 주고. 그럼 네트워크는 작고 컴퓨터가 너무 많아. 그럼 네트워크를 주소를 많이 주고 이게 컴퓨터 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별 주소를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별에서 저 별로 통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IP 주소 체계를 갖고 그러면 여러분들 IP 주소 체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그 중심에 이제 라우터가 있는 거죠. 라우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 네트워크에 여기 있는 어떤 PC에서 이제 저 네트워크에 있는 거를 아까 그 주소 체계를 쳐넣어가지고 통신하게 되면 라우터 물리적으로는 라우터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게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인터넷이 뭐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어 있어? 라우터, 게이트웨이라는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통신해? 우리끼리 네트워크에서 맥 주소를 갖고 인터넷을 갖고 통신을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갈 때는 어떻게 네트워크 주소를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그런 IoT 센서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IoT의 구성 요소 다시 올라오면 IoT는 네트워크에 직접 모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있고 금방 센서 노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센서 노드가 뭐라 했어요? 통신이 있는 배터리가 내장되고 센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 통신이 있으니까 연결인데 그거를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걸 통해 장비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서버하고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T 구성 요소는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서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 세 가지 발전 단계를 갖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1단계는 디바이스 연결 단계, 2단계는 인프라 구축 단계, 3단계는 산업별로 혁신 솔루션 개발 단계. 이렇게 IBM이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M2M이라는 거는 사물 인터넷 되기 전에 머신 투 머신, 사물 통신조, 사물 지능 통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 머신 대 머신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연결돼서 자동제어를 한다는 건 내가 저 도어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쪽 사물이 판단해서 다시 그걸 닫아주라고 하려고 하면 지능화가 되어 있는 사람 개입 없이 직접 사물과 사물이 통신을 하면서 제어를 하는 거니까 일종의 지능화가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까 그 초기 사물 인터넷 단계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진행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물 인터넷은 사물 통신 요 위에 있는 사물 통신의 개념을 확대해가지고 사람 공간까지 다 연결하가 확장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물 통신은 다시 이야기하면 직접적인 개입 없이 디바이스가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통신하고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능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자 그렇게 되는 사물 통신들이 연결돼가지고 인터넷을 이루면서 사람, 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CPS 그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다. 그 사물이 사람이 갖냐, 사물 통신에 사람이 갖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일종의 지능화가 되어 있는 거고 지능형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센스 아까 센스 노드라는 얘기죠. 센서 노드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를 무슨 센서 네트워크고 그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연결이 가능한 것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 인터넷이 있죠. 그래서 만물 인터넷은 기존의 사물 통신, 아까 M2M이죠. 사물지능 통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S에서 두 개에서 진화된 개념으로 사물, 사람, 공간, 업무, 데이터 모든 것을 네트워크성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인터넷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 인터넷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 나중에는 만물 지능 인터넷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의 어떤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이 사물 중심의 사물 지향적 비전의 중심에 그게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지향적 비전과 그 두 개가를 통해 가지고 공간에서든 뭐든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추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의미론 지향적 비전이 함께 묶여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사물 인터넷이 의미가 있으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지향적 비전과 인터넷 지향적 비전과 연결이죠. 사물 센싱 이야기죠. 그다음에 의미론적 지향적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 개가 결부돼서 사물 인터넷이 의미를 발휘한다. 잘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은 사물은 센싱 기능,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다. 왜냐면 센싱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게 가상 공간하고 연결돼서 또는 서로 연결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사물 인터넷이 다이렉트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려니 고전력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 근거리 통신망, 저전력의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엣지 컴퓨터를 통해서 평소에는 하다가 중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수행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엣지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컴퓨터로 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이 뭔지 이야기 다 했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연결이 인터넷이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라우터나 이런 걸 통해서 연결된다. 어떻게 통신하느냐? 네트워크는 이더넷이나 맥 주소를 갖고 통신한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네트워크 간에 인터넷으로 통신할 때는 뭐라냐? IP 프로토콜 주소로 한다. 그럼 IP 프로토콜 주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트워크 주소와 컴퓨터 주소로 구분되어 있다. 호스트 주소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나눠져 있죠. 그죠? 나눠져 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네트워크가 많으냐, 방금 호스트가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체계가 5가지 체계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제작된 걸 해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사물 인터넷도 내가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니까 똑같다. 지금 컴퓨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의 어떤 가트너라는 이런 그 미국 정부 자문회사, 기술 정보 자문회사 보면 저전력 네트워킹, 센싱, 데이터 경로, 최적화 관리, 저전력 내장형, 새로운 전력 공급 개발 기술, 저가형 저전력 프로세스 기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센싱 프로세스 최적화에는 전부 다 저전력, 저가격, 그런 이야기죠. 저전력이 아니라 저런 공급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닉 웨인라이트라는 이런 사람을 보면 서비스,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IoT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게 그래서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센서는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는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데이터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술 이렇게 4가지의 융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ICT R&D 기술 로드맵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센서에 나오는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플랫폼과 연결해서 거기서 플랫폼에서 다시 솔루션을 만들어서 각 산업별로 서비스를 하는 거다. 그래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의 어떤 융합의 그러니까 순서 체계에 의해서 융합하고 그다음 플랫폼에서 모든 걸 융합하고 분류하고 분석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물 인터넷 센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물 인터넷을 바로 다이렉트 하면 고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저전력에 이제 그 통신 기술들 있죠. 블루투스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G웨이브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NFC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엣지나 포그 컴퓨팅하고 통신을 평소에는 하다가 중요한 것들은 엣지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인텔에서는 뭐 이렇게 사물 인터넷의 어떤 그 확대성, 자율성, 뭐 탄력성, 내부성, 접속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만물 인터넷에서 만물 지금 인터넷 시대로
2030년에는 그렇게 돼 갈 거다라는 얘기죠. 발전해 갈 거다. 자, 여기까지 3번 인터넷이고